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자계약 2 이제 강좌인데요. 전자계약 2 강좌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자계약하고 전자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자계약 시작 1 할 때도 저희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전자계약 2 이번에 할 때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전체 이제 14장까지 있어요. 14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앞에 한 이제 강의가 이제 그 전자계약 1이었죠. 그렇죠? 1장에서 4장까지 그렇죠? 그 전자기하관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미 했죠. 그렇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정전개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주 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벡터 해석은 저희가 벡터 미적분을 해야 되니까 벡터 해석에 대한 이제 내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쿨롬의 법칙하고 전장의 세기, 그리고 가우스 법칙, 그 전속 밀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하고 전위가 이제 1쿨롬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전자계약 1에서 했었고요. 이번에 전자계약 2에서는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렇죠? 얘가 지금 전자계약 2죠. 그렇죠? 전자계약 2인데 전자계약 2에서는 이제 저희가 정전개하고 정자계 똑같이 하는데 5장하고 6장은 이제 정전개에 관련된 내용인데 얘는 이제 정전 용량하고 이런 거는 커패시터 관련된 거죠. 그렇죠? 커패시터 관련된 거고 회로에서는 이제 커패시터 회로를 하지만은 여기서는 물리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7장과 8장도 정자계입니다. 정자계 관련된 거고 또 커패시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전개, 정자계 그러니까 전자계약 1하고 전자계약 2는 우리가 이제 정전개하고 이제 정자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정전개와 정이라는 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율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라운드 t가 제로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전개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이런 이제 우리가 필드에 대해서 이제 전장하고 자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8장까지 해서 이제 전자계약 2까지 해서 할 거고 이번 이제 강좌는 전자계약 2에 대한 거죠. 2에 대한 거고 이게 끝나면 저희가 이제 다음 강좌가 이제 전자장입니다. 그렇죠?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줄임말이죠. 전자장이에요. 그렇죠? 전자장 1하고 전자장 2인데 이 전자계약하고 이제 틀린 게 뭐냐면은 이게 0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정전개 정자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화하는 전기하고 자계는 저희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전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파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전파라는 게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이제 이동하는 게 이제 전파입니다. 그렇죠? 그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자장 1에서 할 거고 전자장 2는 이제 전자장 1에서 했던 거의 응용 분야죠. 그렇죠? 평면파가 갈 때, 전파가 갈 때에서 반사와 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유도파 웨이브 가이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이제 전자기 방사하고 안테나, 이건 이제 뭐 깊이 있게 할 건 아니고, 저희가 간단히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저희가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마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전자계약 2죠. 그렇죠. 전자계약 1에 이어서 전자계약 2를 할 건데요. 전자계약 2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자계약 2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 2는 이제 5장에서 이제 8장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8장까지 돼 있고 문제풀이 이제 8의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저희가 전자계약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전자계약관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전자계약관이었죠. 그렇죠? 전자계약관이었고 얘는 이제 다양한 형태를 가진 그런 다양한 형태에서 저희가 이것들을 구하는 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얘네들을 주로 이거 했었죠. 그렇죠? 이 물리량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자계약 2에서는 이런 물리량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5장에서 이제 도체하고 유전체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도체는 이제 자유전자가 이제 많은 물질이고 유전체는 이제 자유전자는 없지만은 이제 속박 전하가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저희가 도체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도체는 이제 도체라는 건 전류가 이제 잘 흐르는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전류 밀도하고 이제 전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처음에 알 거고,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얘의 어떤 도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전류나 그 다음에 어떤 이동도나 속도나 전도율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도체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5.3장에서는 이제 경계 조건, 주로 경계 조건인데, 이렇게 경계가 있을 때 하나가 도체고 하나가 자유 공간이다. 이때 우리가 이 경계면에서 이 전장하고 전속 밀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할 거고, 그 전기 영상법은 저희가 두 개의 이제 전하나 어떤 전류 전하 이제 형태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평면하고 이제 그라운드 하나 평면하고 하나의 전하나 전하 밀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도체에 대해서 한 거고, 이제 5.5하고 5.6 유전체에 대한 건데, 5.5는 유전체의 성질을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거고, 5.6절에는 저희가 이제 경계 조건인데, 얘도 이제 이 경계면이 있으면은 두 개 다 유전체 있을 때 이 경계면에서 우리가 전장하고 전속 밀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저희가 정전 용량에 대해서 할 건데, 정전 용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압하고 전하량의 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전압을 걸었을 때 얼마만큼 전하량이 모이느냐, 또는 어떤 전하량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압이 있을 때 얼마만큼의 어떤 전하량이 있을 때 얼마만큼의 전압이 발생되느냐, 이 비를 갖다 정전 용량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정전 용량의 이제 정의하고 처음에 뭔지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두 평행판에서 우리가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커패시티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에서 우리가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고, 이것도 이제 6.2에 속하는 건데, 얘는 이제 따로 뺐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6.3절로 따로 뺐고요. 그 6.1에서 6.3까지는 저희가 이제 전하 분포를 알고 있을 때 얘에서 기인하는, 그렇죠,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정전 용량 구했는데, 그렇죠.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얘를 구해가지고 우리 구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진 않죠. 이게 보통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을 먼저 구하고, 이 전압을 걸었을 때 양극단에 여기에 발생되는 전하량이 얼마인가, 이걸 구해가지고 우리가 정전 용량을 구하는, 그걸 할 겁니다. 6.4, 6.5에서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 거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이제 자개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자개에 대한 거고, 자개가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 그러니까 이 미소 자개를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에 대한 거고, 암페어 주의 법칙하고, 백서 회전이, 그러니까 이제 자개라는 게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데, 이 백서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사전 이제 백서 회전을 하면 우리가 컬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컬에 관련된 이제 스토크 정리를 7.4절에서 하고, 그 다음에 7.5는 이제 자속하고 자속 밀도, 그렇죠? 이게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7.6은 저희가 이제 포텐셜입니다. 우리가 전개를 할 때 우리가 포텐셜이란 용어가 있어요. 이거였죠. 전압이었죠. 포텐셜이. 그렇죠? 원래 이제 자기에서 이런 게 존재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전개하고 전개를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사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스칼라 포텐셜하고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정의를 하는데, 스칼라 마그네틱 포텐셜은 8절에서 배운 우리가 이제 자기 회로에서 주로 사용을 할 거고, 그렇죠? 이제 벡터 포텐셜은 우리가 이제 아니면 뒤에서 이제 전자장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7.7은 우리가 정상 자개 얘를 이제 어떻게 유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우리가 이제 7장의 내용을 마치고요. 8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개라는 게 어떤 전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 흐르는 전류에 임의로 이제 외부 자기를 걸어주면 우리가 이게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 회전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8.1절하고 8.2절, 8.3절에서 하고요. 그 자성체의 성질, 자성체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질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8.5절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했을 때 그렇죠. 얘가 지금 이제 유전 재료의 성질에서 우리가 전화율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에도 이제 자화하고 투자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경계면에서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얘는 자성체고 얘도 자성체죠. 그렇죠. 있을 때 이제 이 경계면에서 우리가 자기하고 자속 밀도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회로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회로처럼 자성체도 우리가 자기회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할 건데 인덕턴스는 우리가 위에서 배운 커패시터 정전 용량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얘는 자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전류를 흘렸을 때 얼마만큼 자속이 발생되느냐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자기 인덕턴스가 있고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희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요. 이제 이론 수업에서 이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제 8회에 걸쳐서 1회 이제 10문제니까 이제 80문제 되겠죠. 이제 80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한번 다루고 전자기학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첫 번째 시간은 저희가 이제 도체하고 유전체 중에서 이제 도체 관련된 건데 전류 밀도하고 전류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렇죠. 전류의 연속성에 대한 연속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전류하고 전류 밀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류는 이제 전하가 이제 이동하면 전류가 되죠. 그렇죠? 전류 밀도는 전류가 얼마나 이렇게 덴시티하게 이렇게 종이에 모여 있는지 그 전하가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와 전류 밀도를 보면은 전류란 거는 단위 시간당 어떤 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한 어떤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전류는요. 뭐 이렇게 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이런 이제 전하들이 통과하는 이제 시간당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나 얘는 통과하느냐 이걸 전류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하가 단위 시간에 얼마 통과하느냐 이게 전류가 됩니다. 그렇죠? 면이니까 이제 면은 이제 기준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떤 면이나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면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이제 특정한 기준 면에서 단위 시간당 얼마의 전하가 통과하느냐 이걸 갖다가 전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전류라고 하고 그 전류 밀도는 뭐냐면은 여기 면에다가 이제 어떤 제약을 둔 건데 단위 면적이죠. 단위 면적이니까 이 면 전체가 아니고 여기 이제 1제곱미터당 통과하는 그렇죠. 그 전하량을 이제 전하량 갖다 전류 밀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J라고 표시하고 그 전류는 우리가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그렇죠. 스칼라가 되고 전류 밀도는 벡터예요. 그렇죠. 벡터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단위 시간당 통과하는 이제 전하량인데 여기에다가 단위 면적이라는 단서까지 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SJ 벡터가 뭐가 됩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얘는 그래서 이제 전류 밀도 곱하기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전하량이 되죠. 근데 얘 벡터니까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은 이렇게 나타내죠. 얘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DJ 벡터하고 그렇죠. DS 벡터가 DQ, DT 이렇게 나타내요. 그렇죠. 이게 아니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스칼라가 되죠. 이렇게 나타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크기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J는 S분의 1에다가
dq d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게 이제 ds니까 이게 di가 될 건데 그렇죠? 그럼 i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j에서 ds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ds니까 이제 di가 되겠죠. 얘가.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전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스칼라고 그렇죠? 그리고 전류는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면적하고 면적 벡터하고 그 전류 밀도 벡터를 내적한 거를 적분하면 된다. 면적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j 벡터가 우리가 i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di가 우리가 위에서 이제 미소 전류 스칼라죠. 스칼라가 j에서 ds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기만 한번 볼게요. j 크기만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j는 s분의 1에 dt dq인데 그렇죠?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s분의 1이 되고 얘를 갖다가 뭐 시간분의 전하량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속력분의 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같은 거는 이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우리가 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이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속도분의 거리인데 여기 지금 t분의 1이니까 t분의 1이 거리분의 속도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벡터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죠? 얘도 이제 크기만 이렇게 되는데 벡터로 나타내면 j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s에다 그렇죠? s에다가 l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v 벡터에다가 q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v 벡터가 되고 곱하기 얘는 이제 넓이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이제 어떤 높이 그 길이니까 그렇죠. 얘는 부피가 돼. 부피분의 q가 되고 얘가 뭐얘 최적 전압밀도죠. 얘가. 그래서 로 v의 v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류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 시간에 이제 키르호프 커런트 로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는요. 일단 이제 연속이란 게 뭐냐면은 어떤 경계면이 있을 때 어떤 이제 물리량이 있어요. 여기가 전류가 되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도 그렇죠.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흘러가는 게 i면은 나간 것도 i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연속이 된다. 그러니까 경계면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두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한쪽 영역의 물리량하고 다른 쪽 영역의 물리량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경계를 위시로 해서 연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왜냐하면은 i가 들어가 가지고 i가 나온다는 거는 이 경계면에서 뭐 i를 흡수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i가 들어와서 만약에 i-1이 나간다면 이 경계면에서 -1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건 연속이 아니라 이거죠.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성립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 들어오는 것만큼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연속적이라 이거죠. 보존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새로 발생하나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경계면에서 이렇게 전류가 소멸하거나 또 플러스 1 되면 또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경계면에서 들어오는 게 i인데 나가는 게 i 플러스 1이라면 경계면에서 플러스 1이 생성됐다는 거죠.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멸하지 않으므로 어떤 기준면을 빠져나가는 전하량은 기준면을 이게 뭐냐면은 경계면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경계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경계면에 이제 이쪽에 있는 걸 영역 1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걸 영역 2라고 할게요. 그 영역 1하고 영역 2에서 물리량이 같다는 게 이제 연속성이죠. 그렇죠. 그 연속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 q가 이제 이동하는 게 이게 전류니까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같다는 거죠. 뭐 같다냐 하면은 영역완에서 플러스 q 쿨론 감소, 그렇죠. 시간에 따른 플러스 q의 감소, 시간에 따른 이게 뜻일까요? 시간에 따른 플러스 q의 감소. 결국 뭡니까? 여기서 영역완에서 i의 감소량하고, 그렇죠. 뭐 같냐 하면요, 영역2에서 얘가 이제 i가 감소하면서 i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역2의 전류와 같죠. 그렇죠. 전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른 감소량, 그렇죠. 이게 영역1에서 이거고, 그렇죠. 영역2에서의 전류, 이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i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영역2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전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변은 좌변부터 한번 볼게요. 좌변부터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연속성이죠. 왜냐하면은 이 감소량, Q의 감소량은 전류가 이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I는 이제 2에서 이쪽으로 전기만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좌변은 우리가 마이너스 라운드 t가 되고, Q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최적 전압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걸 쓸 수 있죠. 부피를 이제 다 더하니까 인테그랄 취해준 거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변 아까 위에서 i는 sj ds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다이버전스 지오렘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v에다가 다이버전스 j의 d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두 개 같아요. 같으니까 이게 dv가 같고 안에 있는 비적분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라운드 로 v 라운드 t가 다이버전스 j 벡터 이거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입니다. 이게요. 그렇죠. 이게 연속 방정식이에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야, 컨티뉴어티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예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전류 밀도가 나와 있고 벡터니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원통 좌표계네. 그렇죠. 원통 좌표계인 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로가 3이고, 그렇죠. 지금 파이가 0에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원통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좌표계는 생략하고 그냥 그림만을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제 로가 3이니까 얘가 지금 이게 지금 3m 그렇죠. 얘가 지금 Z가 2고 얘가 Z가 2.8이죠. 2.8이고 0에서 2파니까 한 바퀴 도니까 그렇죠. 이게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Z하고 로가 정해지고, 그렇죠. 파이가 돌아가니까 옆면이 이겁니다. 이거 전개도 그림이 이렇게 될 건데 이 옆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얘는 뭡니까? 얘는 로 방향이죠. 그렇죠. 직각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총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은 sj ds인데 ds 벡터가 지금 로 방향이니까요. ds 벡터는 로 방향은 우리가 로 d 파이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는 얘 집어넣고 j는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i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테그랄, 지금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매개면서 두 개로 될 거고, 그렇죠. j가 10 로 제곱에 za로 이렇게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4로 코사인
4로에 코사인 제곱 파이에 a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단위가 그렇죠. 단위는 지금 미리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나중에 뒤로 빼고 일단은 얘하고 그 다음에 이거 로 d 파이 dz가 a로 이렇게 되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미리암페어니까요. 그 로는 지금 이건 제로죠. 직각이니까 이건 없어지고 얘만 생기니까 생기고 지금 파이가 0에서 2파이까지고 z가 지금 2에서 2.8까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2에서 2.8까지가 되고 z가 파이가 0에서 2파이고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10로 3승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z에 d파이 dz 이렇게 되죠. 그렇죠. 로가 3입니다. 그렇죠. 3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위로 올라가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2에서 2.8이고 0에서 2파이까지 그렇죠. 9에다가 27에다 270이 되겠죠. 그렇죠. 270에다가 z d파이 dz니까 얘는 270 곱하기 파이에 대해서 하면은 2파이가 되고 z 하면은 2분의 1에 z 제곱에 2에서 2.8 이렇게 되죠. 그렇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 그렇죠. 이제 i니까 얘는 계산하면은 10 마이너스 3승 미리암페어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산하면 이렇게 270 곱하기 2파이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얘가 2.8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답이 3257mA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암페어로 하면은 3.257A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될 거고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얘도 이제 원통 좌표계예요. 로가 나오는 거고 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얘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렇죠?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얘는 그대로 암페어 돼 있고 이제 전류밀도 나와 있고요. 여기선 제로다. 그러면은 z 이꼴 마이너스 1인 면을 통과하는 전류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원통 좌표계죠. 그렇죠? y고 x고 z 이건데 z가 지금 0.1이고 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 반지름이 지금 2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이 밖엔 다 제로입니다. 그렇죠. 이 전류 밀도가 여기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렇죠. 이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이 안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뭐 Z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모든 Z라고 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전류 밀도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 전류 밀도가 지금 Z 방향이니까 얘는 이제 뭐 전류를 구하고 속도가 일 때 최적 전하 밀도 구하는 거. 그렇죠. I하고 로브이 구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I부터 구하면은 I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I는 S에 JDS 이렇게 되는데 지금 DS가 지금 Z 마이너스 0. Z 이 면을 통과하니까 이게 지금 DS AZ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AZ가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로 D로 D파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J가 이거니까 얘는 이제 두 개가 있을 거고 J가 지금 마이너스 10의 6승이고 Z가 지금 0.1이고 0.1 집어넣으면은 0.1에 1.5승 이렇게 되고 AZ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로 D파이 D로 D파이죠. 그렇죠. D로 D파이에 AZ 이렇게 되니까 AZ끼리 이제 유클리드 내적하면 이거는 1이 되고 얘는 로는 지금 0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파이가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상수죠. 상수고 얘 마이너스 10의 6승 곱하기 0.1에 1.5 이렇게 되고 얘는 파이는 이제 2파이 이렇게 될 거고 로는 2분의 1에 로 제곱이 되고 0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39.73 마이크로 암페어 이렇게 나와요. 얘가요. 계산하면 39.73 마이크로 암페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렇죠? 이게 되겠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최적 전압밀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위에서 우리가 이거 했었죠. 이거 요한 이거 이 최적 전압밀도 나오죠. 그렇죠? 그 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J가 그렇죠? 로 V의 V 벡터 이건데 그렇죠? 지금 속도가 나와 있죠. 속도가 당연히 Z 방향이 되겠죠. 생략이 됐지만 그쪽이 빠졌는데 이거 넣어야 되죠. Z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죠? 로 V는 어떻게 되냐면은 VZ에서 JZ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J가 지금 Z 성분이 이거였죠.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승에 그렇죠. 얘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지금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속도가 지금 2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렇죠. 2 곱하기 10의 6승이고 이제 전류 밀도가 마이너스 10의 6승 10의 6승인가요? 마이너스 6승인가? 6승이죠. 그렇죠? 6승이고 그리고 0.1에 1.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답이 되죠. 이게 답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답이 뭐냐? 마이너스 15.8 이제 미리쿨롱 퍼 미터 삼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우리가 원래는 이제 쿨롱으로 계산하면은 0.0158 쿨롱 퍼 미터 삼성인데 얘를 이제 미리쿨롱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붙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전류와 전류 밀도 그리고 이제 연속성의 법칙 그렇죠? 전류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